이재명 대표는 수많은 재해에도 불구하고 본인 말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죠. 근데 어떻게 대통령 유죄 추정의 원칙입니까? 왜 상대방들은 기소도 되기 전부터 다 유죄 추정의 원칙이고 자기들은 대법원까지 판결 나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러고 2심까지 나도 무죄 추정이라고 얘기합니까? 일관성은 적어도 있어야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이걸 퍼나르는 거는 나도 이게 옳은지 그른지 모르지만 내 마음도 이렇다. 뭐 얘기할 수 이걸 어떻게 처벌합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뭐 박근혜 정부 이래로 수많은 허위사실 가짜뉴스를 얼마나 많이 퍼져나갔습니까? 정말 많이 퍼져나갔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네, 민주당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부 다 국회의원이든 모든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고 말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카톡 계엄령이라고 국민의힘이 명명했습니다. 이 비판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 지금 단체방 카카오톡이나 이런 톡방의 단체방에서 가짜뉴스 내란 관련하여 가짜뉴스를 옮기는 것마저도 내란 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발표를 해서 이거 좀 국민의힘에서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건 공산당식 발상이다. 반민주적 행태다라는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뭐 제가 이거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뭐 N번방 사건 나왔을 때도 그걸 만든 사람 또 퍼나른 사람 어디까지 처벌할지 모르겠어요. 내란도 마찬가지죠. 내란도 이 위증성에 비춰서 이걸 선동하는 뭐 유튜버들이 있다. 처벌해야죠. 처벌했나 봅니다, 저는. 그러면 처벌해야만 된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내란죄가 아니면 모르는데 내란죄라면 처벌해야죠. 그럼 N번방도 누가 만들었는데 그 만든 사람 처벌 안 합니까? 또 퍼다 나는 사람들 처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나 이게 이 의견이 있잖아요. 탄핵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뭐 저도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네. 그거는 헌재에서 판단할 때까지는 유보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의견들을 다 낼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수많은 재해에도 불구하고 본인 말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죠. 근데 어떻게 대통령 유죄 추정의 원칙입니까? 왜 상대방들은 기소도 되기 전부터 다 유죄 추정의 원칙이고 자기들은 대법원까지 판결 나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러고 2심까지 나도 무죄 추정이라고 얘기합니까? 일관성은 적어도 있어야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이걸 퍼나르는 거는 나도 이게 옳은지 그른지 모르지만 내 마음도 이렇다. 그거 얘기할 수 이걸 어떻게 처벌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끄는 이제 민주당이 지금 원내 전략을 보면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기준은 헌법이에요. 우리 공화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 위헌적 비상계엄했다. 탄핵돼야 되고 구속돼야죠. 어떻게 대통령이 체제 자체입니까? 윤석열은. 그럼 왕정이죠. 자, 그렇듯이 법적 절차를 정확히 아까도 말해서 계속 강조합니다만 정확히 밟아야죠. 이걸 뭐 선동하듯이 이거 다 처벌합시다. 정말 죄송한데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반복돼서 질문 말씀하셔서 그럼 좀 구별해 볼게요. 위헌 위법한 계엄을 했다. 그럼 탄핵되고 네 맞습니다. 위헌 위법한 계엄 그다음에 탄핵은 헌법적 처벌인 건데 조치인 건데 그다음 구속은 뭘로 구속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구속은 지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내란죄일 거 아닙니까? 그럼 내란죄도 예. 될 것이다라고 그거는 예. 이제 그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건 제가 헌법학자도 아니고 형법학자도 아니니까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예. 제 개인적인 상식적 판단은 있지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위헌적 비상계엄이라고 보는 건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선포부터 해제까지 다 조항이 있고 모든 헌법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 않았다. 그 다음에 국무회의 절차나 국회 통보 절차, 그 다음에 설사 비상계엄을 했더라도 사법과 행정만 그 군통제 아래 두는 거지 선관위나 국회는 군병력을 들이보낼 수가 없어요. 투입을 했고 이까지는 전부 다 위헌적 비상계엄인 거예요. 절차적 시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 포고령도 경찰활동 금지를 명했잖아요.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위반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위헌 위법하기 때문에 저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국회가 갖고 있는 이 그 비상계엄 해제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체포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게 증언이잖아요. 지금 그 명령 특전사도 받았고 경찰도 받았다는 거고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라. 그다음에 뭐 방첩사나 정보사나 저 국정원에는 몇 명 특정인들을 체포해라. 이 모든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건 아직까지 증언이니까.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판단 안 한다니까요. 이 문제는 네. 그러나 내란 수계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예. 그 이 정도면 기소돼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체포 시도하려고 하는 것도 합리적이고 그 법원이 영장 내준 것도 합리적이고 네. 다만 영장을 내줬다고 해서 그것이 곧 유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다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두 개가 가는 거예요. 하나는 헌법을 다투는 저 탄핵 심리가 있고 하나 형법을 다투는 내란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이거를 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 84조에 내란죄와 외환죄는 소추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형법상 수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수사의 주체가 경찰이라는 거지. 공수처 검찰은 없으니까 직권남용으로 하겠다는 건 왜 이런 편법을 씁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 네. 사실 카톡 이야기로 카톡은 아니 네. 도대체 이것이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그 주장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애초에 만들어서 허위 사실을 만들어 갖고 유포하는 사람들은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어떤 죄로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다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수 유튜브가 단정적으로 이거는 부정선거다. 그러면 부정선거인 분들이 왜 부정선거인지를 증거자를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박스를 바꿔치기 했다는 건지 대리투표를 했다는 건지 조작을 했다는 건지 해킹을 했다는 건지 이 내란과 관련된 거는 지금 이게 통치행위다. 내란죄가 아니다. 라고 할 때는 군이 투입되고 이 증언이 나오는 것의 합리적 주장이 이건 내란죄에 해당합니다라는 주장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이 군이 투입되고 우리 눈으로 다 국민들이 다 봤는데 이것이 실체적 진실인데 전 세계로 라이브로 됐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문제를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쪽에서 입증해야죠. 그렇죠. 아니라고 주장. 내란죄가 아니라고. 나머지 이거를 누가 유튜브로 만들었는데 이걸 퍼다 나르거나 카톡으로 재생산하는 게 그까지도 처벌 대상이 일반인들인데 저는 그건 좀 강한 거 아니냐. 제가 이거 다만 법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에 관해서는 제가 단서를 답니다.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갖고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그거는 좀 무리한 주장이다. 상식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법률가로서 조언을 조금 하자면요. 저는 전용기 이 국민소통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순간 무슨 법률로? 일단 내란 선동죄는요. 내란죄가 그것도 목적법입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그리고 내란죄 이전에 발생했을 걸 요건으로 하거든요. 그 일반인들이 퍼나르는 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아니, 일반인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걸 퍼나르는 거를 내란이라고 규율하는 것도 과할 뿐만 아니라 이미 행위 시기도 틀려버리고 목적범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두 번째,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 법률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도 전기통신망법으로 처벌이 가능했고 그 사례가 바로 2010년도에 미네르바 사건이었습니다. MB 때에.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사실상 사문화됐던 법률을 적용해서 미네르바의 그 박대성 씨를 기소했다가 결국 헌재에서 그 법률 자체가 공익이라는 매우 모호한 개념으로 인간의 개개인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하다라고 해서 무효가 된 이후에 법이 아예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네. 그렇게 어려운 제가 법적 지식이 없은 그 임 변호사님께서 전문가신데 상식적으로 이 카톡과 관련된 거를 그 일반인들을 아니 그렇게 하면 뭐 박근혜 정부 이래로 수많은 허위사실 가짜뉴스를 얼마나 많이 퍼다 날았습니까? 정말 많이 받아놨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예, 민주당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부 다 국회의원이든 모든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고 말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느 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진영이 있어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왜 이럴까요? 저 좀 속상해요. 아니 근데 그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서로의 감정만 건드릴까요? 내 지지자들의 감정만 생각할까요? 근데 내 지지자들로부터 좀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아닌 건 아니고 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도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지도자의 문제,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 원래 정치적 반대자하고 싸우는 거는 작은 용기만 있어도 싸울 수 있어요. 지지자에게 맞서는 게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지지층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미 FTA라든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을 하고 자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 그런 거 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거 합니까? 아니 지지자의 눈치를 보고 지지자가 원하는 대로 끌려갈 거면 그게 왜 지도자라고 부릅니까? 지도자라는 건 옳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성인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내가 속한 진영이 잘못할 땐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죠. 아니 그거 얘기를 못하고 어떤 비판을 할 땐 다 두렵죠. 근데 우리가 방송 나와서 이런 얘기 할 때도 욕을 먹죠. 전 전화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두렵지 않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없이 얻는 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삶에서 떳떳하려면 잘못된 건 잘못. 제가 그 얘기를 많이 예를 드는데 1999년도인가 그렇게 그 온누비 사건이 터졌어. 온누비 사건인가 하여튼 그때 청와대에 그 경찰 그때 뭐라 그러죠? 그때 청와대가 운영하는 경찰 조직이 있었어요. 그 조직이 그게 있었는데 그때도 한나라당은 그 책임자부터 부르자. 그럼 민주당은 딴 사람들 다 조사한 다음에 나중에 부르자. 막 이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국회에서. 근데 그때 조순영 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딱 민주당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얘기는 저분들 말이 맞잖아요. 한나라당 말이. 그 사람부터 불러야지. 여기 지금 이 사건에 그 사람 안 부르면 누굴 부릅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저 얘기는 민주당 얘기가 맞잖아요. 얘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민주당 사람. 그 얘기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잖아요. 그거는. 전부 다 대중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두려워갖고. 권력이 두려운 게 아니라 대통령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국민들 두려워하는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이 정책으로 뭘 이끌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가장 결정적 차이가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자에게 맞설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게 전혀 없는 분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선동하잖아요, 지지자들을. 국가와 당이 아니고 국민은 나를 지지해준 사람, 그 사람들 어떻게 한나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억울해도 엘고우란 사람이 2000년에 억울하게 대통령 선거 졌어요. 그거 법원 갔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플로리다 27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플로리다. 랄프 레이더가 나와갖고 2만 몇 표를 가져가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고 투표가 개판이었어. 그때 트럼프 같았으면 조지 부시 대통령의 동생인 제프 씨가 플로리다 주지사 할 때예요. 근데도 엘고우가 승복했잖아요. 승복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이걸 승복하지 않으면 미국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 안에 저러고 있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지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사법을 이렇게 지원시키고 하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지잖아요. 법치주의가 민주주의가 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 여기에 지식인들이 다 분노해야지. 같이 분노해야지. 편들어갖고 거기에 이 아부해갖고 한 자리 없고 내가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와우. 오늘 제가 지금 박 대표님 모시고 거의 6개월 넘게 지금 이 프로그램 같이 하고 있는데 가장 감동적인 멘트였습니다. 와닿아. 적과 싸우는 것은 작은 용기면 된다. 내 지지자와 싸우는 것이 가장 큰 용기다.
라는 말씀은 아니, 영원히 기억할 것 같아요. 지지자에 맞서는 게 큰 용기죠. 그게 포퓰리즘이 안 빠지고 그거 하라고. 그래서 국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저 사람들은 오로지 기준이 개인과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공익과 국익을 위해서 그래서 지도자를 뽑아줬는데 그 판단 안 하잖아요, 지금. 국익 버리고 공익 버리고 심지어 당파적 이익도 버리고 개인적 이익 때문에 다 얘기하잖아요. 국회의원들부터 당대표 대통령. 그거 되겠어요? 팔로워 수를 따르고 있죠.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선수는 없는데 자기가 뭐 선수가 유럽에서요 아무리 메시가 뛰어나도 바르셀로나 메시 바르셀로나 이렇게 그럼 바로 잘려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자기가 그 팀의 그 찬란한 역사보다 더 위대합니까? 맞습니다.